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짜장면 곱빼기에 수학이 들어있다고 이 책을 쓴 작가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별명을 수녀라고 하는데, 수녀는 임노말로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숫자 0을 지칭했던 말인데, 이 별명에서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수학에 관련된 책을 쭉 써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사람은 수학 전공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수학을 관련된 책을 쓰느냐, 제가 이렇게 수학을 나중에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도 있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의외로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수학이 그 부족한 상상력을 보완해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수학을 공부해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사실 수학이 좀 쓸데없는 걸 공부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어떻게 달리 생각해보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서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방식을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의 상상력을 굉장히 보완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수학을 길동무 삼아서 이렇게 작가로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수학을 길동무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짜장면 곱빼기를 드시면서 혹시 곱빼기의 곱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먹기 바쁘니까요. 그런데 곱빼기의 곱이 사실은 수학의 곱셈에서의 그 곱과 똑같거든요. 아마 이걸 깨닫거나 이걸 아시는 분은 거의 드물 거예요. 이 곱빼기 곱이란 말처럼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수학과 관련됐다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분수를 알라, 우리가 말을 주제 파악을 하라는 그런 뜻을 많이 하는데, 이 분수는 우리가 수학에서 2분의 1, 3분의 2 이런 수를 지칭하는 그 분수거든요. 그리고 야, 오늘 아주 패션이 아주 근사한데, 이 근사하다라는 말은 수학에서 원주율의 근사값 3.14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근사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반말하지마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 여기서의 반은 반지름의 반과 똑같은, 즉 2분의 1 뜻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수학을 품고 있는 그런 말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서 추려가지고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 재밌게 보시라고 각 단어마다 어휘마다 4컷 만화까지 다 실어놨어요. 솔솔 읽으실 수 있고요. 읽다 보면 너무 유식해질 수 있는, 그래서 어디 가서 유식한 티를 팍팍 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곱빼기의 빼기는 과연 뭘까요? 궁금하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제 직업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공과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작가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휘를 너무 모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 관련된 어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 수학 어휘를 통해서 그 어휘를 이해하니까 그 어휘의 뜻이 훨씬 더 실감나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재밌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봤어요. 저는 사실 나만 모르고 다들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그래서 야, 이런 책 어휘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면 참 재밌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쓰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학부모님들도 그렇죠, 수학을 좀 더 재밌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법을 많이 찾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수학을 재밌게 즐겁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시험을 대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더더욱 재미있게 즐기기가 어려운 게 이제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왕 공부하는 거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언을 해드릴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에서 재미를 느끼되, 우리가 재미라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고, 아니면 뭐 스카이 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 이와 같이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러죠. 그렇게 고난이도의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수학은 춤추고 노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수학은 아까 예를 들었던 스카이 다이빙과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하고 비슷해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냐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운동 자체가 힘든 거니까. 수학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형성되는 게 바로 수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왜 어렵냐고 할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수학이 풀어내느냐, 이런 맥락에서 수학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에 익숙해지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수학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학을 이해하시고 수학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 가보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수학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말 어휘 50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어휘들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새든 어느 쪽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진지하게 책을 읽으려 하기보다는 쉬는 시간이나 버스를 탈 때나 뭐 아니면 잠자기 전이나 이렇게 짬짬이 편하게 아무 때나 잡히는 대로 막 읽으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책을 보실 때는 꼭 손을 무릎 위에 얹고서 책을 읽으세요. 왜냐고요? 책을 읽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쳐야 되거든요. 꼭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말장난을 많이 해보시라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마 말장난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점심하면 수학에서 말하는 점선면에 그 점자를 쓰고 있거든요. 왜 이 점을 썼냐면, 이제 우리의 선조들은 점심이 작게 먹는 음식량이 작았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점심을 많이 먹잖아요, 대체로. 그렇다면 점선면에서 가장 크기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점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면심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야, 우리 면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장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면 이걸 응용해서 말장난을 하고 싶어지고, 그런 충동을 느낄 때는 얼마든지 말장난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장난 하시다 보면 새로운 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들이 톡톡 튀어나오거든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